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여러분들은 블루베리 전문 농장을 또는 취미로 텃밭을 가꾸시면서 블루베리를 재배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재배들을 하고 계신가요? 블루베리는 크게 화분 재배 방법과 두둑 재배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이 두 가지 재배 방법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재배 방법을 정확히 또는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더욱 확실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 이 두 가지 재배 방법의 모든 것을 파헤쳐서 첫 번째로 블루베리를 처음 식재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식재 방법의 선택에 도움이 되실 것이고, 두 번째로 기존에 식재하여 재배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재배 방법에 따른 각각 장점과 단점 그리고 특징점 등을 정확히 알아두게 되시면 내가 하는 재배 방법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더욱 품질 좋은 과일을 수확하시는 계기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두둑 재배 방법은 화분 재배가 아닌 어떤 형태이든지 노지에 식재하는 방법 모든 것을 두둑이라고 칭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 화분 재배와 두둑 재배 방법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화분과 두둑 재배의 장점은 무엇인지, 세 번째 화분과 두둑 재배의 단점은 무엇인지, 네 번째로는 어떤 분들에게 화분 재배가 유리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 두둑 재배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화분 재배와 두둑 재배에 대한 저의 종합적인 의견을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꼭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두둑 또는 화분 재배 방법 중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물어보시는데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어떤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화분 재배나 두둑 재배 방법 중 무엇이 더 좋은지를 찾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재배 방법의 특징과 장점, 단점, 그리고 제가 모두 알려드린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익히신 다음에 내가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내 농장의 환경 등은 어떠한지 등등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나에게 맞는 재배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로 주변의 많은 분들과 좋은 정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화분 재배와 두둑 재배 방법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화분 재배 방법의 특성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화분의 종류와 모양 그리고 화분의 재질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화분 재배에서 어떤 화분을 고르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까요? 물론 재질에 따라서 뿌리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으나 화분의 재질이 비닐 포트 등의 비닐 소재만 아니라면 화분의 종류에 따라 나무가 생육 상태가 달라지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어떤 화분을 고르냐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화분은 어떤 화분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데 저렴한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은 화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 가격대에서 조금 더 질 좋은 화분을 고르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이지만 나무가 잘 자란다고 판단들을 하셔서 비싼 화분을 고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농장주 입장에서 비싼 화분은 식재할 나무의 수량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그 비싼 화분이 비싼 몸값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저렴한 화분을 골라서 식재한 다음 상식이 아닌 과학적으로 올바른 재배 기술을 익혀서 나무를 멋지게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둑재배의 특성은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두둑재배는 크게 어떤 소재이든지 두둑 가장자리를 막아서 마치 긴 화분처럼 만들어 사용을 하시거나 일반 작물을 심듯이 흙을 도두어서 자연스레 배수로가 만들어지게 한 다음에 올려서 이 두둑을 만든 다음에 두둑의 형태로 사용하시는 방법, 그리고 일반적인 평지에 그대로 올려 심기를 해서 가장자리의 테두리를 전혀 만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형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두둑 재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이는 두둑 재배의 형식이기 때문에 통칭해서 두둑 재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형태가 아니라 두둑에 식재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에 두둑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피트모스 사용량을 아끼시려고 두둑에 구덩이를 파서 그 구덩이 부분만 피트모스가 배합된 상토를 넣고 식재를 하시거나, 긴 두둑이라고 하더라도 나무가 서 있는 그 부분에만 피트모스 등 상토를 넣고 나무가 없는 빈 공간은 그냥 비워두거나 일반 흙으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둑 재배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수년이 지난 후에 나무에 치명상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잘못된 두둑 식재 방법은 블루베리 뿌리가 향후에 자라면서 결국은 상토가 있는 부분을 벗어나서 흙만 있다거나 또는 빈 공간으로 있는 그곳으로 뻗치게 되고, 그 부분은 산도도 전혀 맞지 않고 수분 공급과 양분 공급이 전혀 원활치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무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의 품질도 급격히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두둑 재배 식재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형태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두둑을 정하셨으면 나무를 땅 위에 그대로 올려 심기를 하신 다음에 나무가 서 있는 뿌리 주위는 물론 나무와 나무 사이에 두둑의 빈 공간까지 모두 피트모스와 유기물이 섞인 상토를 가득 채워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은 식재 당시 많은 자금이 소요가 되겠지만 향후 블루베리가 자라더라도 상토로 채워진 공간에 뿌리가 정착하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둑 재배를 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두둑 전체에 피트모스와 유기물 등 배합된 상토가 모두 채워주셔서 올바른 두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화분 재배와 두둑 재배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화분 재배의 장점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둑보다 수확량이 많습니다. 여기서 수확량은 농장 전체 면적당 수확량을 말하는데요. 간혹 많은 대다수 분들이 수확량을 말할 때 나무 한 그루만을 단순 비교를 하시는데 그 비교는 맞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이 농장 전체 나무 한 그루만을 식재해서 수확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분은 제식 간격이 두둑보다 훨씬 가까워 같은 면적에 두둑보다 많은 양을 식재할 수 있어 결론적으로 내 농장의 총 수확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둑 재배보다 경제적입니다. 왜냐하면 화분과 두둑 재배의 특성에서 말씀드린 대로 화분 재배는 화분에만 피트모스와 유기물 등 상토를 채우기 때문인데요. 식재할 수량이 많지 않으면 그 경제적인 부담은
많이 차감이 되겠지만 전문 농장이거나 또는 텃밭 재배라도 어느 정도 수량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상토의 비용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경제적인 많은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 관리가 쉽습니다. 물관리, 잡초관리, 수확 등 재배하는 일반에 걸쳐 관리가 쉽습니다. 간혹 일부 농민들이 두둑재배가 물관리가 소홀하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물관리가 아니고 물을 주는 일만을 말하는 것이며 제가 말씀드리는 물관리란 재배자가 시간과 물의 양을 조절을 해서 블루베리가 원하는 관수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올바른 물관리는 블루베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제 예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당연히 두둑보다 잡초도 훨씬 적고 수확 시 수확하는 인부들의 움직이는 동선이 짧아지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을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의 투여나 해모 자임업 등 영양제 등을 관주를 할 때 그 관주되는 양을 계량을 해서 농부가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두더지 피해가 없습니다. 두더지는 화분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블루베리 농가에 큰 골칫거리인 두더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염성 바이러스에 아주 강합니다. 독립적인 화분의 특성상 흙으로 전파를 하는 전염성 균들이 전파가 당연히 어렵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장 운영이 쉬워집니다. 화분의 특성상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농장 운영 도중 예상치 못한 변경사항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랬을 때 언제든지 농장의 형태를 바꾸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지에서 재배하시다가 언제든지 하우스를 지어 하우스 재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농장을 확장을 할 수도 있거나 이전을 할 수도 있을 때 아주 용이합니다. 다음은 두둑 재배의 장점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나무가 화분 재배보다 더 크게 자랍니다. 물론 제가 특성에서 말씀드린 식재 조건을 갖춘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피트모스와 유기물이 배합된 상토가 화분보다 훨씬 많이 투여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겠죠. 두 번째로 관수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두둑은 기본적으로 하부의 흙에서 수분을 뿌리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화분보다는 관수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물 주는 횟수는 줄일 수 있어도 조금 전 제가 윗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 관리가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 볼 부분입니다. 세 번째, 화분 재배와 두둑 재배의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화분 재배의 단점은 첫 번째로 강한 태풍 시 화분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 전 화분이 쓰러지지 않도록 보강 작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화분이라는 소재가 영구적이 아니기 때문에 7년 또는 8년 사이에 화분의 분갈이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자주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큰 의미는 없겠으나 이렇게 7, 8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하는 것도 귀찮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두둑 재배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비경제적입니다. 특징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두둑 재배 방법은 나무가 심어지지 않는 부분까지 피트모스와 유기물 등 상토를 모두 가득 채워야 하기 때문에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많은 비용이 투여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농부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요. 두 번째로는
농장 전체 면적당 수확량이 적습니다. 내 농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수확하는 총량이 화분 재배보다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관리가 어렵습니다. 물관리, 잡초관리, 수확 등 재배하는 일반에 걸쳐서 관리가 화분 재배보다 어렵습니다. 물 주는 횟수만 적어질 뿐이지 1회 물 주는 양이나 관주 시 관주하는 양을 농부 마음대로 조절하기가 어렵고 잡초도 많아지고 수확 시 동선이 불편해서 인건비도 상승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두더지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는 정말 치명적이 될 수도 있는데요. 흙과 닿는 부분이 전혀 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 두더지가 땅 속을 통해서 블루베리 뿌리를 가해하게 돼서 치명적인 피해를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러스 등 감염에 취약합니다. 이 부분도 두더지 피해와 마찬가지로 두둑 재배에서 아주 치명적인 피해에 속하는데요. 두둑 재배의 구조상 상토 등 흙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 등의 전파가 훨씬 쉽기 때문에 전염성 병에 취약합니다. 네 번째, 어떤 분들이 화분 재배,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 두둑 재배가 유리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화분 재배와 두둑 재배의 특징과 장점, 단점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분들에게 어떤 재배 방법이 어울릴까요? 물론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 농가별로 개인적인 성향이나 농장 상황에 맞추어 고르셔야겠죠. 먼저 이런 분들에게 화분 재배를 권장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수익을 목적으로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농장 전체 면적당 수확량이 많다고 했죠. 두 번째, 나무 관리에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고 손쉬운 관리가 필요하신 분, 두둑 재배는 관리가 불편하다고 했죠. 끝으로, 과학 영농을 하고 싶으신 분, 두둑의 특성상 물을 조절하거나 관주하는 양을 조절하는, 또 비료의 투여량을 농부가 인위적으로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두둑 재배를 권장해 드리는 분들은 첫 번째로, 블루베리 재배가 수익의 목적이 아니신 분, 나무가 화분보다는 크게 자라기 때문에 나무의 수영을 보기에는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양을 식재하지 않으실 분, 두둑 재배는 많은 양을 식재할 때 경제적인 비용이 정말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전원주택이나 취미로 재배하시는 분, 분재처럼 나무 수영을 갖고 가면서 기르는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화분 재배와 두둑 재배의 권장 유형이었습니다. 화분 재배인지 두둑 재배인지는 내 농장의 재배 형태나 앞으로의 농장 경영 목적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베리드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분 재배와 두둑 재배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어떤 재배 방법을 제 농장에 사용하고 있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으니 제 경우를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작은아마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화분 재배 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식재 간격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밀식이다 싶을 정도로 유지를 해서 농장 면적당 최상의 수확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품질의 과일을 유지시켜서 수확량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는
전에 제가 선진농업인의 길 5편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최적 연면적 지수와 유효 영적량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최적 연면적 지수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무를 기준치 이상으로 덩치를 키워버리게 되면 나뭇잎도 기준치를 초과해서 오히려 광합성 양을 떨어뜨리고 나무의 호흡만 증가하게 만들어 과일의 품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며 동일 면적의 나무 식재 간격을 두둑처럼 멀리 해서 재배하는 것을 소식 거목 재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최적 연면적 지수와 유효 영적량을 오히려 떨어뜨려 버려서 수확량을 늘리지 못하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아직 이러한 방법을 굳게 믿고 두둑의 나무 간격을 멀리 띄어서 식재하는 것이 좋은 품질과 수확량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큰 문제입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는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모든 과실을 재배하면서 동일한 면적의 블루베리나 나무 식재 수량을 적게 심을수록 나무가 커졌기 때문에 나무의 용적을 증가가 되리라고 믿고 또는 나무가 우량하게 되었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과일을 생산하리라 믿고 그렇게 상식적으로만 따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소식 거목 재배법으로 과학적 방법과는 맞지 않다고 제가 전에 선진농업인의 길 5편에서 자세히 드렸죠.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제 영상 선진농업인의 길 5편을 이 영상 후반에 올려드릴 테니 꼭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로 주변의 많은 분들과 좋은 정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